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원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네, 좀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말을 너무 횡설수설해가지고 다시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주제는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이거를 찍을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하시다 보면 알아서 이제 착착착착 되겠지만 맨 처음에 나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하다 보면 이걸 내가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이거를 내가 먼저 했었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정답이 아니고요.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들까지 다 조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 편하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해서 봐주세요. 제가 진짜 엄청나게 적어왔거든요.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후다닥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해서 그 다음에 상견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상견례를 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 준비를 해라 라는 것도 있고, 뭐 결혼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상견례 뭐 굳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집집마다 부모님들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결혼 준비는 최소 1년 전부터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반년 만에 하는데?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좀 넉넉 잡고 내가 원하는 업체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예식장에서 이런 걸 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 1년, 진짜 길게 잡으면 1년 반 전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가장 먼저 플래너님을 만나는 게 좋아요. 나는 선택을 되게 잘해. 나는 남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나는 강단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동행 플래너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선택도 잘 못하고 어디 나가서 내가 이렇게 막 원하는 걸 뚜렷하게 말을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행 플래너님이랑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플래너님에 관한 내용을 제가 여긴가? 아무튼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거기다 진짜 상세하게 풀어놨으니까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플래너를 꼭 껴야 돼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웨딩 업계는 특히 드레스샵 이런 거는 플래너님이 껴야 훨씬 싸져요. 진짜 워킹으로 하시는 것보다. 워킹이 뭔가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나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예식장도 플래너님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하게 되면 식대나 이런 것도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나 메이크업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플래너님을 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비동행을 하던 동행을 하던 어떤 거든 간에 플래너님을 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서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은 제가 알기로는 플래너님을 끼는 게 더 괜찮지만 지방분들은,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제외한 다른 곳들은 플래너님을 끼는 게 오히려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홀 패키지로 해서 웨딩홀에서 연계된 그런 곳들로 하시는 게 더 저렴하다고 들었으니까 서울 경기권 아닌 분들은 웨딩홀 홀 패키지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플래너 계약까지 했으면 식장을 제일 먼저 잡아야 돼요. 식장. 왜냐면 식장을 잘 잡고 날짜랑 시간을 픽스를 시켜야 그 다음에 이제 예약할 수 있는 것들 쭈구쭈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식장을 제일 먼저 잡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2024년 5월에 신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2023년 최소 3월부터는 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5월 같은 경우도 웨딩업계에서는 약간 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5월에. 다른 사람들도 5월에 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날짜로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 첫째 주,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이 있겠죠. 그럼 8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나는 무조건 토요일 날 해야 돼 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4개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선택지가. 그럼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예식장이 이제 타임이 정말 많아요.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예식장이 뭐 하루에 한 타임이다, 아니면 하루에 3타임밖에 없다 하시면 진짜 선택지가 확 좁아지는 거고, 거기에 또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거의 점심때를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12시에서 2시가 제일 피크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잡으려면 선택지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날짜, 시간 이런 거 난 전혀 상관없고 그냥 난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에 나는 무조건 이 달에 하고 싶어, 10월 아니면 5월 딱 특정 달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최소 1년, 빠른 1년 1개월에서 2개월 전부터 예식장을 이제 투어를 다니면서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식장을 잡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무조건 본식 스냅이에요. 진짜 여러분, 무조건 이거는 저는 이거를 얘기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본식 스냅, 그러니까 식장도 1년 전에 했으니까 본식 스냅도 1년 전에 하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1년 반 전부터 예식 준비를 했지만
1년 전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많이 까였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저 10월 22일 날 결혼하는 누구누구인데요. 혹시 이날 뭐 예약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유명한 곳들을 제가 다 연락을 돌렸거든요. 다 안 된대요. 그러다 이제 다행히 정말 운 좋게 본식스냅 찍어주신 곳에서 다행히 있다고 하셔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진짜 이것도 제가 한 발 늦었으면 못할 뻔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무조건 본식스냅은 예식장을 잡고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제일 먼저 딴 거 다 제쳐도 무조건 1순위예요. 왜냐면 대부분도 아니 그냥 모든 신랑 신부님들은 무조건적으로 스냅을 찍게 돼 있어요. DVD는 사실 선택사항이거든요. 찍으면 좋지만 안 찍어도 뭐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스냅은 무조건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결혼식장에서 그 많은 타임에서 이제 괜찮은 스냅 업체를 고르려면 예식장을 고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본식 스냅입니다. 본식 스냅을 고를 때 어떤 곳을 골라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기준이 정말 다양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꼭 찍어주시거나 대표님이 안 될 때는 지정실장님이 찍어주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지정실장님이 뭐냐라고 하시면 대표님이랑 같이 아예 그 업체에서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지정실장님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신다면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지정실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라고 여쭤보시면 다 알려주시거든요. 왜 지정실장님을 무조건 해야 되냐면 물론 안 그러시는 업체들이 진짜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 대신에 꼭 몇몇 물 흐리는 업체들이 있죠. 그 물 흐리는 업체들에서 예식 전주에 급하게 알바생을 구해요. 그리고 본식 스냅을 찍을 때 1인으로 할지 2인으로 할지 이것도 되게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2인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신부 대기실에서 계실 거예요. 요새는 뭐 밖에 나와서 같이 이제 하객맞이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드레스 같은 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신부 대기실에서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으로 하시게 되면 신부 대기실에 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혼주님들 하객맞이 하는 곳 사진 찍었다가 그러니까 되게 바쁘세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하나를 다 못 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인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식장에서 필수로 본식 스냅을 이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저도 이제 웨딩홀 투어를 많이 다니면서 들었던 게 저희는 본식 스냅은 무조건 저희 홀 연계 작가님을 쓰셔야 돼요 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여쭤보세요. 혹시 그 분을 서브 스냅으로 바꿀 수 있는지. 서브 스냅으로 만약 바꿀 수 있다 하시면 1인 작가로만 하셔도 괜찮고 2인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못 바꾼다 하시는 분들은 서브 스냅만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약했을 때만 해도 홀에서 그러니까 돈을 안 들이고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신다고 하셨었어요. 뭐 본식 스냅 작가님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혹시 그분을 서브 스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흔쾌히 당연히 바꿀 수 있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본식 스냅을 2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홀에서 연계해준 그 서브 작가님으로 해가지고 총 3명이서 사진을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나왔어요. 본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면서 한 번밖에 못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딱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나한테 그날 왔던 하객분들, 내가 입었던 드레스, 내가 했던 헤어 메이크업, 그러니까 모든 게 딱 그날 하루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면 다시 주워 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식 스냅에 좀 많이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당부 아닌 당부를 해드리고 싶은 게 메이크업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메이크업부터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계약을 할 때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 메이크업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무조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약할 때 설문지 같은 걸 썼어야 되는데 거기 기입하는 공간에 메이크업을 할지 안 할지를 쓰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아래 괄호치고 미정이신 분들은 미정이라고 적어주세요 라고 이제 써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할 거지만 메이크업 샵이 그때 어디로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미정이라고 썼죠. 근데 예약이 안 돼 있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금액이 동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계약했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본식 한 2주 전에 미팅할 때랑 금액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그냥 중간 가격으로 합의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작가님께서 그렇게 미정을 보셨으면 한 번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점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안 꺼낸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부터 본식 스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계약하기 전에 계약금을 넣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랑 식장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본식 스냅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사회자를 섭외를 해야 돼요. 사회자를 왜? 지금? 굳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 사회자를 하실 분들은 무조건 지금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왜냐면 생각보다 전문 사회자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친구분들이 사회를 보는 것보다 전문 사회자분들이 사회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예약이 진짜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꼭 사회를 전문 사회자로 하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구가 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저는 상관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친구한테 한 번 더 말씀을 해놓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튜디오를 고르셔야 돼요. 스튜디오는 아예 그냥 드레스랑 메이크업까지 같이 있는 토탈 스튜디오로 가실 건지, 아니면 나는 드레스 따로 메이크업 따로 그 다음 스튜디오 따로 이렇게 있는 비토탈 스튜디오로 가실 건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토탈 같은 경우는 여러 팀이 한 번에 찍어요. 제가 알기로 4-5팀 정도가 한 번에 찍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가서 가장 먼저 내가 제일 예쁜 드레스를 고른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냥 만약에 제가 세 번째로 갔어요. 세 번째로 갔으면 이미 그 사람들이 골랐던 A 드레스, B 드레스, C 드레스가 있을 텐데 내가 A 드레스를 입고 싶다 해도 저는 그 A 드레스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토탈처럼 미리 가서 드레스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하지만 한 곳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좀 편해요. 근데 저는 스튜디오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비토탈로 했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는 더 화이트 엘리자베스에서 했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김알람 뮤제네프에서 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했는데, 제가 왜 비토탈 스튜디오로 골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여러 팀이 한 번에 찍고 싶진 않았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걸 되게 어색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고, 제가 원하는 컨셉대로 사진을 찍고 싶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바웃제인이 딱이더라고요. 토탈로 하실지 비토탈로 하실지 그거를 먼저 고르시고, 그 다음에 또 크게 이제 나눠지는 게 인물 중심이냐 아니면 배경 중심이냐 이렇게 있거든요. 인물 중심으로 할지 배경 중심으로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플래너님네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플래너님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튜디오를 이렇게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보세요. 들어가서 보다 보면 아 여기가 되게 이쁘다라고 하는 곳이 딱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플래너님께 말씀을 드리면 플래너님께서 아 이게 뭐 인물 중심이네요, 배경 중심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희는 배경 중심을 찍었거든요. 막 깔끔하고 정적이고 이런 분위기에선 별로 찍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배경 중심 스튜디오 어바웃제인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레스 투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새는 드레스 투어도 되게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워낙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이제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요새는 아예 그냥 지정으로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드레스 투어를 맨 처음에 했고 드레스 샵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 스튜디오에서 입을 드레스들을 이제 셀렉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드레스 투어로 가면 이제 드레스 샵에서 여쭤보세요. 혹시 어디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본식은 어디에서 하고 스튜디오는 어디에서 하세요?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조금 어울릴 법한 드레스들을 추천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를 먼저 고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플래너님네 회사에서 이제 진행하는 박람회가 있다면 저는 박람회 가시는 건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래너님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박람회를 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지만 플래너님이 있는 상태에서 플래너님네 회사에서 주최하는 박람회 가시는 건 추천드려요. 왜냐면 생각보다 박람회 혜택들이 진짜 커요. 뭐 남자친구 예복 보실 수도 있는 거고 한복을 뭐 패백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혼주분들도 어차피 한복을 하셔야 되니까 한복도 있고요. 뭐 가전 같은 것도 혜택이 그래도 괜찮고요. 되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박람회에는 한 번쯤은 꼭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대신에 가서 진짜 딱 한 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예물 관련해서는 계약을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웬만하면은 계약금 환불이 가능해요. 안 한다고 하면. 근데 예물 같은 경우는 환불 자체가 안 됩니다. 아예.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좋은 걸 얘기를 하셔도 직접 매장을 가면 진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추천을 드리지만 가서 상담받고 혹해가지고 계약해야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박람회를 2번을 갔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안 했었어요. 그냥 아예 계약을 안 하고 나왔는데 두 번째는 제가 진짜 혹해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딴 데를. 근데 거기서 그때 저희한테 했던 말이 아무리 비싸야 400만 원 안짝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직접 갔더니 갑자기 막 7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이 가격 내고 여기서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불친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후회했던 게 예물 웨딩밴드 계약이었습니다. 물론 그거를 다른 걸로 교환을 하실 수는 있어요. 이제 저희는 그냥 혼주분들 귀걸이로 교환을 했는데 사실 그거 말고 다른 걸 샀으면 더 예뻤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른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예복이나 가전이나 그 다음에 뭐 신혼여행이나
하여튼 이런 한복이나 이런 것들도 굳이 박람회에서 안 하셔도 괜찮지만 박람회 프로모션 혜택이 되게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박람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 박람회까지 마치면 반지를 보러 다닐 거예요. 저희는 사실 반지를 좀 늦게 봤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반지에 그렇게 욕심도 없을 뿐더러 스튜디오 때 굳이 웨딩링을 끼고 찍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좀 늦게 갔지만 스튜디오에서 웨딩링을 끼고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웨딩 밴드를 보러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웨딩 밴드 같은 경우에 거의 3주, 4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하시는 분들도 사이즈가 있으면 바로바로 나오지만 사이즈가 없는 경우는 또 해외에서 가지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 한 달 전에는 무조건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나는 무조건 백화점에서 하고 싶어. 나는 그냥 좀 저렴해도 괜찮으니까 난 종로에서 할래. 난 청담에서 할래. 이거는 그냥 각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상의해가지고 네, 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스튜디오 한 달 전에는 예복을 이제 맞추러 다니셔야 돼요. 예복도 그냥 여러 군데 보러 다니셔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그냥 한 군데만 갔거든요. 충분히 한 군데에서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고 한 군데에서도 되게 좋은 혜택가로 해주셨기 때문에 왜 한 달 전이에요? 라고 하면 2주에서 2주 반 정도가 걸려요. 그 예복을 만드는데. 근데 그걸 이제 한 번 더, 그러니까 가봉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걸 다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시간 자체가 3주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주에서 진짜 길면 한 4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복도 그냥 웨딩링 보러 다니실 때 같이 보러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평상시에 정장을 잘 안 입어. 정장 입을 일이 진짜 없어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반수제, 수제 이런 데 안 가시고 그냥 기성복으로 맞추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 이제 남편이 평상시에 워낙 뭐 양복을 좋아하기도 했고 남편의 체격이 조금 다른 일반인 체형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반수제로 간 건데 그냥 평범한 체형을 가지신 남자분들께서는 굳이 수제나 반수제를 네, 선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네,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DVD 업체를 고릅니다. DVD를 꼭 찍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제 친구가 말하기로는 어차피 안 본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어서 안 보는 것과 없어서 못 보는 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차피 안 봐. 그냥 돈 날려. 하지 마.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성비 업체로라도 찾아보세요. 1인 2캠, 뭐 2인 3캠 이렇게 있는데 진짜 가성비 업체들은 몇만 원에도 하거든요. 막 프로모션 같은 거 있어가지고 뭐 누구 추천하게 해가지고 짝꿍 구하면 몇만 원에 찍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발품 파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스튜디오에서 이제 원본이 다 나왔어요. 셀렉하러 오세요 라고 하시면 가가지고 셀렉을 한 다음에 보정본을 사설업체에 맡깁니다. 꼭 사설업체에 맡겨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스튜디오에서는 보정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게 아마 2~3달은 기본으로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나게 넉넉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돈을 좀 더 내고 좀 빠른 걸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스튜디오는 거의 장당 10,000원씩이에요. 딴 데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했던 데는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사설업체에 맡기면 한 장에 뭐 몇천 원이면 충분히 퀄리티 있게 나오기 때문에 사설업체에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설업체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가지고 올게요. 제가 사설업체도 진짜 한번 샘플 봤는데 거의 8군데에서 10군데 정도로 받았던 것 같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샘플 보정 비용을 내고 샘플도 받아보기도 했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어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한복 대여도 하고 패백하실 분들은 패백 음식 업체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종이 청첩장을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적고 그다음 종이 청첩장 사이트에서 모바일 청첩장을 그냥 만들면 됩니다. 청첩장 모임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의 한 달 전쯤일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웨딩몰에서 식장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메일로 보내줍니다. 식장 체크리스트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증 인원이 몇 명으로 할 건지, 결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음악은 어떤 걸 쓸 건지 이런 걸 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적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식 2주 전이 돼요. 식 2주 전에는 이제 본식에 오는 모든 업체도 있잖아요. 뭐 본식 스냅 업체도 있을 거고, DVD 업체도 있을 거고, 포토부스를 하셨으면 포토부스 업체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한데 그 하나하나에 다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연락하셔가지고 예약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잔금을 웬만하면 저는 2주 전에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1주 전에는 그냥 뭐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후다닥 지나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거 하나를 다 일일이 체크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주 전에 저 연락을 드리면서 저 지금 잔금을 다 치르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실 때 머릿속으로만 체크를 하지 마시고 꼭 뭐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딱 결혼 끝입니다. 너무 힘들었죠? 정말 길게 설명을 하고 제가 심지어 이거 영상을 지금 또다시 찍고 있거든요. 앞에 열심히 찍다가 카메라 과열돼가지고 그 후에 영상이 싹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플레이어님이랑 남자친구 아니면 여자친구랑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한 명만 너무 짊어지고 가지 않게 꼭 두 분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는 결혼을 할 거야, 우리는 결혼을 하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맨 처음 플래너 계약을 하셔야죠. 플래너 계약을 하시고 나서 식장 계약을 하셔야 되시고, 식장 계약을 하고 나서는 본식 스냅, 세 번째 무조건 중요해요. 본식 스냅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 솔직히 끝났어요. 그 다음에 플래너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본식 스냅 업체를 계약을 하고 나서 전문 사회자 계약을 합니다. 전문 사회자를 안 쓸 건데 그건 친구가 해줄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친구한테도 한 번 더 이제 확인 연락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드레스 투어 업체, 메이크업 업체, 스튜디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선정해가지고 플래너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최종적인 계약서 같은 거를 받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계약서 작성했을 때랑 한번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진짜 한번 완전 다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시고, 스튜디오 때 헤어 변형을 부르실 분들은 이때 이제 알아보셔가지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앞에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완전 선택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해야 돼요? 해야지 사진이 너무 잘 나오나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 만족입니다. 내 만족. 그 다음 드레스 투어를 하시고 예복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계약을 하시고, 그때 드레스 입을 거를 갖다 이제 고르신 다음에 예복 업체에서 스튜디오 때 입을 정장을 갖다 고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박람회가 있으시면 박람회 가셔가지고 가계약들을 합니다. 근데 가계약할 때 무조건 꼭꼭꼭 조심하셔야 될 게, 계약금 반환이 되는 것만 하셔야 돼요. 계약금 반환 안 되는데 지금 이거 프로모션 혜택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떡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또 괜찮고,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 그냥 워킹으로 가더라도 비슷하게라도 해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담은 받아보셔도 괜찮지만 계약금 환불이 안 되는 곳은 절대로 계약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웨딩링을 계약을 합니다. 이거는 스튜디오 촬영 때 나는 웨딩링을 끼고 찍어야겠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하시고, 그거 아니면 좀 나중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 스튜디오 촬영을 하시고 DVD 업체 선정을 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고, 스튜디오에서 이제 원본이 나왔어요, 셀렉하러 오세요 했을 때 셀렉을 한 다음에 사설 보정 업체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맡기시면 됩니다. 그 후에 한복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계약을 하시고, 패백하실 분들은 패백 음식까지 이제 계약을 하신 다음에 종이 청첩장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청첩장 같은 걸 갖다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겠죠. 그걸로 모바일 청첩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식장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보내고, 예식 2주 전에는 잔금을 다 치르면 됩니다. 뭐 1주 전에 해도 되지만 정신없기 때문에 저는 2주 전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결혼 끝! 진짜 말 빨리 했죠? 정말 빨리 끝났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근데 돈 쓸 생각에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막 와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한 명한테만 몰아주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간혹가다 남자분들은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 홍보 다 찾아보고 이렇게 다 하고 그러는 분들을 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세요, 이게.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냥 말이라도 내가 뭐 도와줄까? 물론 이걸 보고 계신 남자분들이라면 이미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냥 말이라도 내가 뭐 도와줄까? 내가 뭐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진짜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다못해 유튜브에 결혼 준비 과정, 결혼 준비 이렇게만 쳐도 진짜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니까 꼭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이 되게 힘들어도 금방 끝나고요. 생각보다 진짜 금방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되게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추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혹시나 하시다가 너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부 다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결혼 준비하세요. 안녕!